자, 이번 시간에는 디퓨즈 BRDF, 우리 난반사 BRDF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디퓨즈 BRDF 같은 경우에는 우리 램버트 반사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잡한 모델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는 빛이 고르게 들어왔을 때 고르게 반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디퓨즈항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는 물체가 빛이 들어왔을 때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서 들어와서 살아내는 되는 부분도 있고 반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쵸? 근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 디퓨즈항이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우리가 간단한 람버트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빛이 고루 퍼져나간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빛이 반사가 한다고 했는데 그쵸?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특정 방향으로는 빛이 더 밝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선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표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코사인, 람버트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랑, 자, 요쪽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쵸? 빛이 보이는 그 총 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자,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길이에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요 길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홍색. 자, 요만큼의 빛이 그쵸? 요만큼 들어왔을 때 요게 이제 100의 양이라고 놓고 볼게요. 그럼 요 친구를 그대로 요 각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지금 길이가 얼추 비슷했지만 보시면은 자, 요만큼 빛이 셉니다. 빛이 요만큼이 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비춰지는 면적은 실제 들어온 빛의 총량보다 작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쵸? 기울기에 따라서 실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그 기울기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 눈에 총 들어오는 결과의 그 빛의 양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노말 값과 그리고 라이트, 빛이 들어오는 각도 요거를 계산을 해서 완벽히 노말 값과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똑같을 때는 빛의 양이 전부 다 이 면적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빛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쵸? 그럼 요만큼에 대한 게 실제로 이렇게 틀어져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빛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n.l로 계산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디퓨즈 BRDF를 n.l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픽스에서 단순하게 계산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n.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n.l은 디퓨즈항이 아니라 람버트 코사인 법칙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의 총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대로라면 디퓨즈항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식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살짝 또 밑에 내려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만약에 빛이 들어온 총량이 나가는 양이랑 들어온 양이랑 이게 맞지가 않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총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파이로 나눠줍니다. 실제로 이 파이로 왜 나눠줘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여러 이제 복잡한 수학 공식과 미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복사하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퓨저 항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략적인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 디퓨즈 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디퓨즈 항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디퓨즈 우리 알베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디퓨즈 항을. 요 알베도 이미지는 뭐냐? 그 디퓨즈 항의 반사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거나 또는 그래픽스에 사용을 할 때는 보통 그냥 색깔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해버리죠.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래픽스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이해를 쉽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게임 엔진이라는 거는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반사율 값을 이용해서 디퓨즈 반사율 값에다가 파이로 나눠주는 요 항이 자, BRDF 디퓨저 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람버트 코사인 법칙 빛의 총량을 계산하는 부분이었죠. 거기에 n.l 값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더 우리 라이트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곱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디퓨즈 BRDF 항을 총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원래 이제 디퓨저 항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실시간 렌더링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도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람버트 코사인 항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실제 알베도 값을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 엔진에서 코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조금 보시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하죠. 디퓨전 곱하기 라이트 컬러 곱하기 n.l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퓨즈 BRDF 항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스페큘러 BRDF를 계산을 해보고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최종 BRDF 공식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공식들을 조합해서 렌더링 방정식을 한번 다시 또 처음에서 봤던 그 렌더링 방정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